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요지고팀 실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는 부동산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해당 목차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해당 주제로 프로젝트를 선정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생리적 욕구의 충족입니다. 메즐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 중 가장 하위 욕구이며 의식주를 충족해야 기초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정책 변화, 지역별 가격 편차 심화 등 여전히 사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타 부동산 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동산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팀 프로젝트 목표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분류, 정제하여 지역별 아파트 구매 의견, 토픽별 주요 뉴스 및 키워드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은 삼성전자 강민구 멘토님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총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김영진 멘티와 한승주 멘티님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공동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분석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데이터 구성도를 살펴보면 정형 데이터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분산대 감성사전, 행정구역 지오 제이슨 파일을 사용하였고 비정형 데이터로 부동산 뉴스 데이터, 부동산 도메인 감성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이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환경 및 사용 기술에서는 먼저 분석 라이브러리로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하였고 지도 시각화를 위해 폴리움, 텍스트 정제 및 전처리를 위해 레객스, ONL5, 겐심, 사이킬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파일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분 작업물을 저장하기 위해 피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버전 컨트롤은 Git과 GitHub, 개발 툴은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은 8월 19일부터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을 시작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형태 파악,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전처리, 데이터 분석, 모델링 검증 및 최종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데이터 분석 및 결과입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먼저 뉴스 기사 데이터는 비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총 31만여 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및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실거래가는 총 280만여 건, 매매 가격 지수는 총 679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면 비카인즈에서 본문은 200자로 제한되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살펴보면 사용 가능한 피처들 중에서 피처 탑 50에서 2개의 결측치가 존재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필터링 작업으로 먼저 부동산과 아파트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만 포함하였고 뉴스 카테고리는 경제 부동산에 속한 뉴스만 포함하였습니다. 추가로 뉴스 제목에서 홍보성 기사, 특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언급하는 불필요한 뉴스들을 제외하여 총 31만 19건의 문서에서 11만 5,519건의 문서로 필터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어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규 표현식 길이가 1 이하, 빈도수가 3개 이하, 영단어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단어 필터링으로 빈도수 50 이하, 빈도율 70% 이상만 필터링한 결과 26만 4,512개의 단어에서 15,297개의 주요 단어만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 변수 생성은 뉴스 제목을 기준으로 OKT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토큰화시켰고 1차, 2차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감성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1차 부동산 도메인 감성사전은 빈도수 상위 탑 1000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직접 긍부정 라벨링을 매겼고 2차 분산대 감성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분류되어 있는 감성 결과를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성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감성지수를 산출한 결과 감성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뉴스 제목과 가장 낮은 하위 10개의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개 뉴스 제목을 살펴보면 낙찰가율 70% 벽 돌파, 토지 경매 시장 고공행진 재개발 재건축 꿈틀이라는 제목에서 낙찰, 돌파, 재개발, 재건축, 꿈틀이라는 단어에서 각각 1점을 획득하여 5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정제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예측해보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변환, 교차 검증, 모델링, 평가의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X값, 즉 입력 변수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까였습니다. 저희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제된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정제된 단어를 백오브 워즈 방식으로 문서별 단어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묶어 TF-IDF로 벡터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벡터화한 결과로 총 115,519개의 행과 15,297개의 열로 구성된 스파스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스파스 매트릭스로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클러스터링은 토픽 모델링과 K-민즈 두 가지 방식을 실시해 보았으나 토픽 모델링은 문서 분류의 정확도가 K-민즈보다 낮아 제외하였습니다. 저희 뉴스 데이터는 스파스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고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하기 위해 스페리컬 K-민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페리컬 K-민즈 방식은 최초 분집 개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연어 처리에서는 통상 분집 개수를 크게 설정해 놓고 분집 간 머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1000개로 1차 분집을 실시하였고 소위 클러스터링으로 총 564개로 2차 분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차원별로 모델 정확도를 비교해보고 최종 200차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564개 분집에서 특정 분집의 빈도수가 극히 낮아 이를 이상치로 판단하였고 차원이 클수록 모델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0차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성지수입니다. 뉴스 제목을 기준으로 KT 형태소 분석기로 토큰화하였으며 이를 부동산 도메인 감성사전과 분산대 감성사전을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감성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개 군집의 센트로이드와 TF-IDF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 거리를 계산한 결과값과 감성지수 결과값을 결합한 201차원의 입력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만들어진 201차원의 입력 변수는 Y값의 형태가 두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입력 변수도 동일하게 두 단위로 문서들을 통일화하였습니다. 입력 변수는 종속 변수 시점의 1개월 전의 값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참고한 논문에 뉴스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1개월 전이 가장 유의하다는 결론을 참고하여 시점을 변환해 주었습니다. 최종 X값은 세 가지 형태로 변환하여 모델링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4주 합계는 4주 전부터 분주까지 문서별 벡터값의 합계이며 4주 평균은 4주치 문서별 벡터값의 합계를 문서 개수로 나누었습니다. 1주 평균은 1주치 분서별 벡터값의 평균을 4주치 합계로 변환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를 생성할 땐 KB에서 수집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2009년 54주차로 0으로 잡고 매매 가격 지수를 새롭게 구하였습니다. 편차값은 금주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주의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로 구하였습니다. 네, 모델링 파트부터는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입력 변수와 종속 변수를 넣어 리니어 모델과 XGBoost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RMSE는 Y값을 편차로 넣었을 때가 성능이 월등히 좋으며 그중 리니어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파란색 선이 실제값인데 초록색 선인 다주 합계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
노란색 선인 1주 평균은 얼추 예측을 하였으며 파란색 선인 4주 평균은 실제값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통해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를 예측해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측값을 시도별로 나누어 지도로 시각해서 보여주면 변동률을 시각적 패턴과 지리적 맥락을 종합한 좋은 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도 시각화를 HTML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측값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서 분류입니다. 200차원으로 나눈 클러스터들 중 중요도가 높은 토픽 순서대로 워드 클라우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35번 분집에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16번 분집은 부동산 정책,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며 26번은 투자 수익률, 36번은 서울시 집값, 42번은 분양에 대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HTML로 LDA 시각화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0차원을 TSNE로 시각화하여 2차원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35번 분집은 시장, 금리, 주택, 전망 등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직접 만든 감성지수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감성지수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반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감성지수가 특별히 높거나 낮은 시점을 나눠서 보면 1번은 13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때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완화, 택지 개발 속직성 폐지, 주택 청약 간소화 등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반면 감성지수가 낮았던 4번 2020년 25주차에는 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규제지역 확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성지수의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반비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1년 9월 한 달 데이터로 서울과 관련된 주요 뉴스와 키워드를 텍스트 랭크를 이용하여 추출해 보았습니다. 텍스트 랭크란 그래프 기반의 랭킹 모델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글에서 특정 단어가 다른 문장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추출된 주요 뉴스의 제목엔 전월세,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며 핵심 키워드는 아파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월세 가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2021년 9월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으나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결론 및 한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은 텍스트인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적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벡터화시켜 예측 모델링을 구현하였고 분집화된 토픽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을 통해 생성된 감성 지수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반비례 관계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은 26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다 보니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의미한 단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좀 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추가로 정제와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승과 하락 뉴스 기사의 혼재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도 하락에 대한 우려 기사가 존재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존재하여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입력 변수만으로 사용하기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뉴스로 세분류하여 각 지역 뉴스를 나눌 수 있다면 예측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팀 프로젝트는 텍스트인 뉴스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단순히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 주요 피처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의 척도가 되어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되고자 큐레이션 서비스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U15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